곤충이 없어지고 나서 바람이 꽃가루를 옮기는 식물만 살아남고 벌과 나비가 꽃가루를 옮기는 식물은 차츰 자취를 감추었단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도 근심하지 않고 그런 식물이 자라던 자리에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 그런 식물이 아직도 살아남은 나라에 팔아서 그런 식물의 열매를 사먹기 시작했단다. 근심할 건 아무것도 없었지. 사람은 곤충보다 위대하니까. 돈으로 못 사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나비의 아름다움에 홀려 온종일 푸른 초원을 헤맨다든가 우거진 녹음 아래서 매미 소리를 들으며 꿈을 꾼다든가 벌이 윙윙대는 장미밭에서 한 마리 벌이 되어 본 적도 없이 어른이 되는 일을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느니라. 그건 할아버지가 아주 젊었을 때의 일이고 할아버지도 그걸 슬퍼한 사람 중에 하나였지. 할아버지는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할아버지는 그때 시인이었단다.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지었더랬지. 그럼 솔직히 말해서 벙글코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벙글코는 맛있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지었나요? 넌 그것 말고 아는 노래가 또 없냐? 왜 없어요? 샴푸는 비단결 샴푸, 엄마의 좋은 친구 비단결 샴푸, 비단결 샴푸, 노래하며 샴푸하자 비단결, 랄랄랄라 비단결. 오늘도 만나 카레로 할까요? 달콤하기가 그럴 수 없어요. 매콤하기가 그럴 수 없어요. 만나 카레. 그리고 아이 그만해라. 쥐가 없어졌구나. 하긴 시인이 없어졌으니까. 시인은 왜 없어졌나요? 곤충을 이로운 곤충과 해로운 곤충의 두 패로 나누듯이 그때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일도 두 가지로 나누었단다. 사람을 잘 살게 하는데 쓸모있는 일과 쓸모없는 일로. 그래서 쓸모없는 일을 하는 사람에겐 약을 뿌려 없앴나요? 옛기놈! 아무리 장난스러운 말이라도 그런 말이 어딨어? 할아버지 얼굴이 정말로 무서워졌습니다. 소년의 입에서 저절로 잘못했습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단다. 그래서 대개의 시인들은 기술자가 됐지. 그래도 끝까지 시를 안 버리려고 한 시인에겐 쓸모있는 시를 쓰란 명령이 내렸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벙글코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라는 노래를 쓴 시인도 생겼고, 샴푸는 비단결 샴푸, 엄마의 좋은 친구 비단결 이란 노래를 쓴 시인도 생겨났지. 가장 끝까지 시를 사랑하려고 한 시인일수록 가장 크게 시를 더럽혔다니. 할아버지의 얼굴이 저녁 하늘처럼 슬퍼 보였습니다. 소년도 덩달아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어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화내시진 마셔요. 알았다. 말해보렴. 시가 정말 쓸모없는 거라면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도 쓸모없는 건 제때제때 내버려라 인걸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능력과 정열을 오로지 시를 위해 바쳐온 사람이다. 시가 쓸모없는 거라고 정해진 후에도 시를 버리고 딴 일을 가진 바 없고 시를 안 버린답시고 시를 더럽히는 짓도 하지 않았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위해 자기를 다 바칠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할아버진 시가 쓸모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군요. 그럼 넌 참 똑똑한 애로구나. 할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활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소년은 할아버지의 얼굴이 참으로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가 쓸모없는 것 취급받았을까요? 무엇에 쓸모있느냐가 문제였지.
그 시절 사람들은 몸을 잘 살게 하는데 쓸모있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잘 살게 하는데 쓸모있는 건 무시하려 들었으니까. 그럼 몸이 잘 사는 것과 마음이 잘 사는 것은 서로 다른 건가요? 다르고 말고. 몸이 잘 산다는 건 편안한 것에 길들여지는 거고, 마음이 잘 산다는 건 편안한 것으로부터 놓여나 새로워지는 거고, 몸이 잘 살게 된다는 건 누구나 비슷하게 사는 거지만, 마음이 잘 살게 된다는 건 제각기 제 나름으로 살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시가 없어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는 것밖에는. 시가 있었으면 지금보다 살기가 불편했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살맛이 있었을 거야. 살맛이 뭔데요? 그것은 초콜릿 맛하고 닮은 건가요? 바나나 맛하고 닮은 건가요? 그건 몸으로 본 맛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보는 살맛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살맛이란 나야말로 남과 바꿔치기 할 수 없는 하나뿐인 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쁨이고, 남들의 삶도 서로 바꿔치기 할 수 없는 각기 제 나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껴주고 사랑하는 기쁨이란다. 어렵군요. 할아버진 설마 지금부터 그 어려운 걸 하실 생각은 아니겠죠? 실상 나는 너무 늙었다. 그래도 해볼 작정이다. 할아버지는 어디에서 오셨나요? 양로원에서 왔다. 저도 양로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죠. 저희 할머니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우리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판잣집하고는 될 것도 아니죠. 그런데 시는 이렇게 초라하고 불편한 곳에서만 쓸 수 있나요? 그렇진 않지만 시를 쓰는 마음이 가장 꺼리는 건 몸과 마음이 어떤 틀에 박히는 거지. 시를 쓰는 마음은 무한한 자유를 원하거든. 그래서 우선 양로원이라는 노인들의 틀을 벗어난 거란다. 그럼 시를 쓰셨나요? 아니, 아직 못 썼다. 쓰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실 거예요. 무엇을 쓰려면 책상 앞에 붙어 앉아 있어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돌아다니시니까요. 괜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다. 알아요. 잡수실 것을 얻으러 다니시죠? 이제부터 책상에 앉아서 시만 쓰셔요. 잡수실 것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니다. 먹을 걸 얻는데 시간이 걸리진 않는다. 이 고장은 살기 좋은 고장인데다가 거지는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왜 온종일 집을 비우고 돌아다니셔요? 말을 얻으러 다니지. 시는 말로 쓰지 않니? 말이 그렇게 귀한가요? 얻으러 다니게? 참, 이 방엔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없군요. 게다가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고. 이제부터 제가 자주 와서 할아버지 말벗이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소리는 좋은데 모양이 구식이라 버리게 된 라디오도 한 대 갖다 드리죠. 너는 참 착한 아이로구나. 그러나 할아버지가 얻으러 다니는 건 그런 말이 아니란다. 그런 말하고 또 다른 말이 있나요? 있고 말고. 요새 떠다니는 말은 새로 생긴 물건의 이름하고 그걸 갖고 싶다는 욕심을 위한 말이 전부지. 그러나 시를 위한 말은 그런 물건에 대한 욕심과는 상관없는 마음의 슬픔, 기쁨, 바람 등을 나타내는 말이란다. 얻으러 다녀보니 그런 말이 어쩌면 그렇게 귀해졌는지. 이 근처에는 거의 없고 저 변두리 평민 아파트 근처에나 조금씩 남아있는데 거기도 온종일 헤매야 겨우 한두 마디 얻어가실 정도로 드물어. 그게 언제 모여 시가 되나요?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걸 읽을까요?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는. 그걸 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너는 지금 궁전 아파트에 살지? 네. 궁전 아파트 현관의 신발장은 무슨 빛깔이더라? 모두 상아빛이에요. 손잡이는 금빛이고요. 지금 궁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상아빛 신발장을 의심하지 않지. 그러나 시를 읽는 사람이 생기면 그걸 의심하는 사람도 생길 거야. 나는 상아빛을 좋아하나? 아닌데, 나는 노랑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노란색 페인트를 사다가 신발장을 칠해서 자기만의 신발장을 갖는 사람이 생겨난단 말이야. 물론 파랑 신발장, 빨간 신발장을 갖는 사람도 생겨나지. 그래서 궁전 아파트 신발장이 아닌 제 나름의 신발장을 갖게 되는 거야. 또 어린이 중에서도 어른이 가르쳐준 놀이 말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는 어린이가 생겨날 테지. 그 어린이는 판판한 아스팔트 밑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해 그것을 파헤쳐 그 속에 숨은 흙을 보고 말 거야. 그래서 그 속에서 몇 년째 잠자던 강아지 풀과 명아주와 조리풀과 토끼풀과 민들레의 씨앗을 눈뜨게 하고 매미의 마지막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가로수를 향해 날아오르게 할 거야. 할아버지의 주름투성이 얼굴이 아이들의 얼굴처럼 더없이 맑아지고 눈은 꿈꾸는 것처럼 한없이 먼 곳을 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까 괜히 가슴이 울렁거려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아이야, 고맙다. 할아버지가 이제부터 말을 얻어다 시를 써도 늦지는 않겠구나. 시인의 꿈은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과 만나는 거란다.